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예, 오늘은 커피값 계좌 5주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들 힘든 한 주 이셨겠지만 저도 상당히 많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좀 흥분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 주 정도에 1800 정도 이렇게 떨어졌었죠. 주식이. 저번 주 정도에 1800 정도가 떨어져서 이제 커피값 계좌도 보시면 이제 4주차에 삼성화재랑 이런 것들 LG하우시스우, 두산마켓 이렇게 해서 5주차에도 이미 지금 4주차 때 예수금이 1050원이었죠. 이제 5주차도 1050원으로 더 이상 이제 추가 매수할 돈이 없이 다 이제 샀기 때문에 5주 차이는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4주차 때 마이너스 17%까지 갔던 수익률이 5주차 때는 31%까지 밀렸죠. 이런 부분만 있고요. 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저는 그래도 원래 이제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제 1800 정도는 이제 이 정도면 마지막 이제 수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150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월봉으로도 보면 월봉으로도 볼까요? 2008년 정도에 저희가 900, 1000 정도까지 한번 밀렸었고요. 그 이후에 2011년 이런 사태 때도 사실 그렇게 2800 정도 요 정도까지만 밀리고 말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기껏해야 한 1800 정도까지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더 많이 이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튼 커피값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30만 원씩 그 월급날 25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은 거죠. 이제 커피값 계좌만 놓고 보면은 이제 어차피 이런 회사들을 계속 모아가서 살 건데, 이제 30만 원씩 할 건데, 이제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더 좋은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커피값 계좌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기존에 주식을 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큰 금액을 주식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추가적으로 금액을 더 넣어가지고 많이 넣어가지고 주식을 이제 분할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 본 계좌는 이제 박살이 났지만 커피값 계좌를 생각해서 요 계좌만 놓고 보면 이제 앞으로 30만 원씩 계속 넣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 오래 가건 더 떨어지건 상관없이 이렇게 좋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커피값 계좌에 대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것들은 저도 사실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삼성화재우나 이런 것들 하나금융지주나 JYP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종목 매수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본 계좌를 지금 수습하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제 본 계좌에 신경을 많이 쓰느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커피값 계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걸 하기보다는 저도 이제 본 계좌에서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종목별로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건 나중에 좀 영상을 다시 찍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요 종목들을 기준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추가 매수를, 다음 주 이제 25일이 월급날이죠. 저 같은 경우는 25일 월급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추가를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예정이고요. 이제 본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돈이 이제 생기는 대로 저도 이제 같은 거 하여간 주변에서 이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펀드 제가 이제 퇴직연금은 아니죠. 뭐라고 하죠? 연말정산 때문에 400만 원씩 불입을 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부어가지고 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산을 해서 차라리 이제 깨버리고, 국내 주식이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그거는 사실 중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중국에 들어가 있는데 조금 원래 수익이 좀 많이 났었다가 한 40% 50% 났었다가
최근에 뭐 중국도 같이 밀리면서 장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에는 이제 그거는 어차피 60세까지 이제 못 찾는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추가로 돈을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거라도 깨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더 이제 그만큼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요. 블로그도 그렇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도 이제 한 1800 정도, 1700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1500, 400까지 밀렸죠. 근데 뭐 최근에는 그런 분들도 많죠. 뭐 1100까지 1000까지 밀릴 거다. 뭐 1000도 밀릴 거다. 2008년에 언제까지 밀렸죠? 뭐 이렇게 밀렸으면은 뭐 1100까지 밀렸죠.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 보면 이제 고점이 한 1900 정도, 1900? 200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2000 정도 됐는데 이제 1000 정도까지 밀렸으니까 반토막 난 거죠. 이제 그렇게 요걸로 그냥 따져보면은 한 2600 정도에서 시작했으니까 한 1300 한 100, 200 더 밀려야죠. 1300까지 밀려야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더 떨어지니까 이때 들어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뭐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회사들이 뭐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2008년이나 1998년에는 제가 주식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아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때 당시에 회사들이 되게 이제 뭐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들을 보시면 뭐 많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어려워질 거다.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이제 뭐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과는 별개로 실적들이 되게 좋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뭐 수출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와는 거꾸로 반대로 이제 최근에 2년 정도에서 역대급 거의 실적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은행주도 얘기가 많죠. 뭐 저금리로 뭐 환경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 2, 3년도 저금리 아니었나요? 물론 뭐 제로금리까지는 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금리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이제 더 떨어질 거니까 이때 가서 잡자. 글쎄요. 이제 그분들이 모르겠네. 이때 가서 잡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1100이나 이런 데 가서도 과연 정말 주식을 매수하실 수 있을런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시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시기의 차이라는 게 뭐 1800 정도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뭐 1600, 1500 정도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뭐라고 하죠? 인증이 되는 뭐 본인의 그런 주식을 정말 잘 하시고 금액도 뭐 몇천만 원이 아니라 이제 크게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매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단타 하시거나 뭐 그런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다르겠지만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걸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뭐 여기서 나가가지고 여기 1100에 뭐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해서 1100에 들어갔는데 더 떨어지면 뭐 900, 800 떨어지면 뭐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팔려면 이때 팔았어야죠. 막 그런 뭐 이야기를 하려면 뭐 2000에 팔았어야죠. 그런 것들을 뭐 감지하고 뭐 신용 뭐 많이 이야기하시죠. 뭐 여러 가지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보시는 지표들 뭐 신용잔고나 여러 가지 뭐 무슨 이런 위험을 감지하는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저는 그런 거 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건데, 한번 뭐 솔직히 지금 요 상황에서 사실은 저도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블로그를 봐도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터무니없는 주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은 퍼펙트하죠. 말로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돼서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 위험을 해지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상 뭐 이런 데서 위험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 인버스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의미가 있게 투자를 하시려면 금액이 정말 많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인버스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 같은 걸 진짜 본 계좌의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시려면 이제 1억 같은 거를 뭐 투자하시려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씩은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폭락장에 만회가 되시거든요. 아니면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걸 하셔가지고 정말 뭐 외가격에 있는 풋 같은 것들을 사야지 이제 회복이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저도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못 하시지만 아무튼 되게 뭐 이렇게 뭐 보면은 인터넷 같은 데나 유튜브나 블로그 보시면 뭐 이렇게 되게 말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저는 뭐 이론은 출중하시고 하는데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과연 얼마를 하시길래 뭐 그런 걸 하시는 건지 좀 모르겠다는 뭐 뉘앙스가 많거든요. 과연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 3억씩 하시는데 과연 거기서 뭐 인버스 같은 거를 정말 막 5천만 원, 4천만 원씩 투자하시면서도 그렇게 포트를 운영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뭐 몇백만 원 그냥 인버스 투자해 가지고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는 다 하죠. 뭐 인버스 몰빵하고 선물 옵션 뭐 100만 원, 200만 원에 하는 것들은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금이 커지면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자금이 작을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뭐 뉘앙스의 그런 전략 같은 걸 가지고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생각해 볼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과연 그게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냥 지금 시대에서 이렇게 평균적인 개미분들이 가지는 전략 투자 지식을 갖고 과연 직장인 같은 것들 직장 전업 투자자가 아니시잖아요, 대부분들. 근데 이제 직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과연 뭐 할 수 있는 전략들인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 어떻게 사시고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어떻게 파시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좀 뭐 말로만 가능한 이론적인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요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참 제가 느끼는 게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하면서 뭐 경제 관련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유튜브라는 것 블로그도 좀 그렇긴 한데요.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툴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전자기기 같은 걸 살다든가, 왜냐면은 뭐 최근에 아이패드 같은 거를 사고 싶어서 아이패드 같은 걸 되게 사고 싶어서 되게 이제 많이 알아봤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뭐 유용한 정보가 정말 많아요. 정말 이제 이건 정말 좋은 유튜버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유독 이제 뭐 경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상 그렇게 저도 이제 옛날에 한 뭐 초보 시절에는 뭐 지금도 뭐 엄청 고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면서 느낀 게 말로 이론적으로 되는 것과 실제로 내가 뭐 돈을 이렇게 몇 천만 원 정도씩 하시면서 했을 경우에는 안 되는 이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태연하게 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가 됐더니요. 그게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참 이제 지금 뭐라고 할까요? 지금 좋은 장세에서도 너무 그런 거에 뭐 패닉에 휩싸이고 또는 너무나 또 너무 긍정적인 것만 보셔서 이렇게 뭐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번 폭락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어떤 좀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해주고 싶은 말씀들을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있지만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 뭐는 뭐 그렇게 하면 너는 맞냐, 너는 뭐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냐라는 것에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도 제가 다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도 이제 뭐 지금 하락장에서 뭐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인버스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뭐 다른 분들보다 뭐 이제
손해보는 것들을 좁히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분들의 영상들을 보면은 그냥 전체적인 걸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뭐 여기서 뭐 1400에서 1000이 가건, 뭐 1000에서 뭐 500이 가건, 뭐 이러겠죠. 뭐 이러시겠죠. 지금 보시면 뭐 얘기하시는데, 뭐 여기도 지금 얘기하시는 게 1000까지 갈 수 있다 이러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1000 가면 이제, 여기 다음 지지선이, 여기가 뭐 1000이라고 하시는 분들 2008년 때 여기 다음 지지선이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지금 120 월봉선이거든요. 이제 분홍색이 120 월봉선인데, 뭐 이거 깨졌으니까 뭐 이거 보셨겠죠. 뭐 다음 지지선인 1000 보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막상 이것도 깨지면은 뭐 이거 얘기하시겠죠. 뭐 800, 500 얘기하시겠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 여기다 이렇게 선 긋고, 여기다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여기 1000인데 여기 1000까지 갈 수 있다. 여기 깨지면 다음은, 다음은 어디야? 여기가 바닥이었네. 여기 500이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이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이때 우리나라의 이 경제 상황이 같습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회사들의, 지금 제가 산 이런 회사들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산 회사들의, 아니면 또 요즘에 개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때 영업이익과 그 회사들의 회사 상황과 이때 회사 상황이 같냐고요.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다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수도 있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들의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이때 2008년도나 이때 우리나라 뭐 200 뭐 100 상위 200개 100개 회사들의 예상 영업이익이 뭐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여기까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다 선 긋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정말 뭐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걸 들으시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여기가 1000까지 기다리겠다. 뭐 1000까지 올 수도 있겠죠.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느낀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냥 제가 이제 주식을 전혀 모르는 우리 와이프나 또는 우리 어머니한테 설명을 드려도 그냥 그분들이 뭐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고, 또는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고, 누가 들어도 이렇게 뭐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추론이나, 뭐 이게 주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 이게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난 뭐가 있어가지고 뭐 유가 알아보고, 뭐 유가가 뭐 어떻게 폭락했으니까 어떻고, 뭐 코로나 뭐 이런 거 어떻고, 뭐 다 영향을 받겠죠. 코로나 영향을 받는데, 근데 뭐 이 회사들이 정말 영향을 받는지를 봐야죠. 실적이 떨어지는지 어떤지를. 아무튼 더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솔직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한 영상을 좀 자세히 한번 뭐 네이버나 블로그나 유튜브에 글을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즐겨 보는 뭐 좀 블로거 분이나 유튜버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맞는 말씀을 해주셔도 뭐 댓글이나 이런 거에 보면 비난하는 게 많더라고요. 뭐 보면은 뭐 이제 사람이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도 뭐 좋을 때는 다 좋은데, 나쁠 때는 이제 다 항상 자기가 실패한 원인의 이유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뭐 이렇게 장승장이 올 거라고 해서 했는데 망했다느니, 또는 뭐 네가 이렇게 폭락해까지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거기까지 안 오고 다시 올라갔다느니, 뭐 핑계 걸기가 많죠. 이제 많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저도 생각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정말 마지노선일 것 같고, 어느 정도부터는 이제 더 떨어져도 별 의미가 없다. 그냥 사면 된다. 뭐 이런 제 생각들은 있고, 이제 각자 뭐 지금 막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의견들이 있고, 좀 어떤 것들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진짜 막 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진짜 유튜브에서 조회수 끌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하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제가 그럴 깜냥도 안 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욕이나 먹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얘기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게 뭐 흔들리는 거, 아니 뭐 이게 가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이 갈지 500이 갈지 1300이 갈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뭐 찍겠다고 말하거나 이 정도까지가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뭐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 몇 리터 마실래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뭐 예를 들어서 뭐 300리터 마실 거 같냐, 뭐 400ml 마실 거 같냐, 뭐 이런 거나 예측하는 거나 똑같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뭐 이게 1000까진 가는데 1000이 무너지면 500까지 갈 수 있다. 이게 무슨 예측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예측이라고 하나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아니면 뭐 1500이 지지선인데 1500이 무너지면 10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이게 뭐 가면 가는 거고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참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이것저것 저보다 더 하시는 유튜브나 블로거 분들을 많이 찾아보고 뭐 이런 것들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얼마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저도 그냥 같이 그냥 공감을 하려고 하고 같이 이제 위로가 되려고 하는 거지, 그분이 얼마라고 했다고 거기서 버텨질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 갈지.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하는 회사에 가치가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 우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평균 단가가 뭐 일시 100, 1000만, 13만 원에 샀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말 싼 가격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화재 우가 그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 미치면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한 게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92,000원이면 10만 원보다 싸지 않습니까? 그럼 사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6만 원까지 떨어지면 더 사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본인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 밑으로 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뭐 어떤 것들에 대한 계산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삼성화재 원래 내가 1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경기가 안 좋고 하고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되게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20% 정도는 삭감을 해서 한 8만 원 정도가부터는 정말 싼 가격이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8만 원 딱 아니라 8만 원에서 위아래로 언저리 정도에서 계속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게 아니고 지수가 얼마까지 가면 떨어지겠다. 아니 그 지수가 얼마까지 가도, 지금 제가 볼 때 지수가 얼마까지 가도 여러분들이 사시는 주식이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비싼 거 사실 수도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1800이 아니라 1000이 가고, 또 1000이 아니라 500이 가도 어떤 주식들은 비싸거든요. 뭐 다 싼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도 어떤 주식들은 비쌀 거예요. 뭐 적자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그러는데요. 아무거나 하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자기가 어떤 회사에 대한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약간 좀 주식도 어떻게 보면 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손실은 뭐 마이너스 30%씩 나는 애가 뭐 좀 어떻게 보면 오지랖을 부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냥 너무 이렇게 패닉에 휩싸이고 또 너무 남의 의견이나 남의 생각에 해서 뭐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가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 가서 영상에 가가지고 댓글이나 뭐 채팅창에 가서 누구누구님이 사시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뭐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해봤자 뭐 그분들이 뭐 책임져 주겠습니까? 뭐 그래도 착하신 분이면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뭐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러고 하겠고 뭐 아닌 분들은 뭐 차단하거나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다들 어른이시고 성인이시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남을 믿지 마시고요. 본인이 각자 이제
투자 공부를 하신 주관과 그런 공부한 것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기준으로 투자를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좀 더 장이 회복되길 바라겠고요. 근데 사실 뭐 저는 이렇습니다. 본 계좌를 생각하면은 회복되는 게 맞는데요. 근데 본 계좌를 생각해도 그래요. 본 계좌를 생각해도 어차피 또 저도 이제 뭐 제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펀드를 깬다든가 해서 이제 추가로 돈을 더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본 계좌도 그리고 뭐 본 계좌의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떨어진 거면은 그냥 올라가는 게 낫겠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이미 뭐 맞을 거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 맞을 거 다 맞았는데 비 다 맞았으면 맞은 김에 그냥 뭐 비 다 맞았는데 우산 사면 뭐 합니까? 그냥 차라리 비 맞은 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비 맞으면서 그냥 뭐 놀면서 들어가든가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본 계좌 같은 경우도 이미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제 본 계좌가 이제 뭐 더 떨어지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마인드 자체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그냥 뭐 월급 받고 하면은 이제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돈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계속 끌어와서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뭐 싼 주식들을 사는 거거든요. 사실 뭐 JIP 이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JIP도 솔직히 이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거든요. 이게 뭐 아마 3만 원까지 갔었나 그랬죠. 근데 이제 거의 뭐 반토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좀 이제 되게 평소에 못 샀던 주식들 이렇게 그냥 좀 사는 기회로 또 생각하시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조금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 계좌에 있는 요거 있죠? 이 평가 금액이라고 하죠. 요거를 보지 마시고 요 보유량을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한 달 전과 두 달 전과 요거는 달라졌죠. 요 평가 금액은 달라졌지만 요 보유 수량은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요 회사들에 대한 우리의 지분은 단 한 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어떻게 늘릴까? 지금 요런 생각에 요 평가 금액을 어떻게든 손해가 나는 걸 줄여볼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보유량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이나 이런 지적 수준 안에서 요 보유량을 어떻게 하면 한 주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영상은 마치시고요. 이렇게 제가 좀 오지랖 넓게 좀 이렇게 건방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뭐 그래도 힘든 장에서 좀 희망을 갖고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이제 30대 중후반인데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20대 초중반, 20대 중후반인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기회가 아마 평생 한 두 번 정도가 더 오실 거예요. 근데 저희 30대 중반 정도 계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런 느낌의 그런 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제 50대나 뭐 이렇게 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큰 모험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제가 지금 30대 중반에서 이제 꺾여 가는데 이제 40대를 이제 가는데 요 세대나 아니면 30대 뭐 35세 언저리 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평생에 한 번 정도 오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회라는 거의 의미가 여기서 더 안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 2008년부터 10년 정도의 장세가 거의 2000 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면 많이 밀린 거죠. 설사 우리가 여기서 얼마를 더 사서 더 밀린다고 해도 뭐 여기서 더 사면 되죠. 여기서 또 월급을 갖고 있는 돈에서 더 사면 되죠. 어쨌든 뭐 이 바닥을 지금 10년 동안의 횡보의 바닥을 잡아도 1800, 1600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요 바텀 라인에서도 더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아무 주식을 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주식을 공부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런 장세에서 또 뭐 아무거나 하시면 똑같아요. 이게 뭐 물론 이제 장이 복귀를 하면 어느 정도는 올라오겠지만, 또 이제 이렇게 한번 위기가 오고 다시 이렇게 위기가 오고 올라갈 때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또 실현이 됩니다. 이제 부동산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서울 이런 데는 엄청 많이 올랐지만 또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는 또 안 올랐거든요.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 부동산도 그랬던 것처럼 주식도 아마 반등을 할 때 이제 선별적으로 될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뭐 나쁜 주식도 회복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남을 믿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자신이 공부한 걸 믿는, 그리고 조금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그렇게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영상을 마치고요. 이상입니다.